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 적용계획부의 김영인 팀장입니다. 오늘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고용보험 중에 방문 강사,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요, 들으셨겠지만 관련 내용 또 이 강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탈 서비스를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토탈 서비스에 올려놓은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법령입니다. 법령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동일하게 125조 3호에서는 학습지 방문 강사와 교육교구 방문 강사, 10호에서는 방문 판매원, 11호에서는 대여 제품 방문 점검을 규정하고 있고요. 고용보험법도 고용보험법 시행령 104조의 11, 2호, 6호, 7호에서 똑같이 고용보험 노무 제공자에 대해서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적용 대상 일반을 보겠습니다. 자,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아니면서 전속성이 있고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이게 학습지 방문 강사가 되겠죠. 그 다음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방문 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 방문 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 판매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 3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해놨는데요. 3호는 밑에 보시다시피 방문 점검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용보험 정의를 보겠습니다.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 정의가 다소 차이는 있는데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 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 이걸 저희는 노무 제공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걸 체결한 사람으로서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이거는 똑같죠. 그 다음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같습니다. 이것도 상시적으로 방문 판매를 하는 사람, 여기에는 고용보험에는 예외적으로 자가 소비를 위한 방문 판매와 후원 방문 판매는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산재보험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표준 지급분류표의 세 분류에 따른 대여제품 방문 점검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산재보험,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되면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는 없고요. 의무적으로 다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학습지 방문 강사와 교육교구 방문 강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산재고용보험 양쪽 동일하고요. 자, 회원의 가정을 방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 외의 다른 장소를 방문하는 경우는 특구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 특히 비대면, 뭐 이렇게 화상으로 하는 줌, 전화 상담 교육 등은 특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일부 경우에 따라서 회원 가정을 주로 방문하지만 특이사항 또는 특수한 상황에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회원의 가정을 방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특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출퇴근제도 모두 보호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동이나 학생이 대상이기 때문에 뭐 실버 교육, 고령자에 대한 실버 교육 이런 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보신 대로 방문 강사가 학습지 판매 등을 겸하는 경우에는
이분은 방문 강사가 주이기 때문에 방문 강사로 적용이 되고 학습지 판매 등 방문 판매업으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방문 판매원 보겠습니다. 자, 산재보험은 먼저 월 소득, 즉 52만 1,700원 이상이거나 월 종사 일수가 18일 이상인 경우 해당 월의 다음 달 초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52만 1,700원은 그러니까 최초의 방문 판매원이나 작년 2020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이 됐죠. 그때 기준은 전달인 6월달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입직이 올해 10월 1일 날 입직이다 하면 9월달, 전달인 9월달에 사업소득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업주가 상시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공단에 신고하는 경우, 즉 52만 1,700원이나 종사 일수인 18일에 관계없이 사업주가 이 특고 종사자는 방문 판매원은 상시적으로 이런 금액에 상관없이 노무를 제공한다. 이렇게 인정을 해서 공단에 입직 신고를 하면 이거는 다음 달이 아닌 신고한 다음 날부터 바로 산재보험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산재보험 적용 이후에 즉 월 사업소득이 52만 1,700원을 초과가 아니고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산재보험에 적용하고 난 뒤에 그러면 52만 1,700원 이하로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산재보험은 계속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보호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52만 1,700원이 되고 산재보험 보호 범위에 들어왔는데 다음에 소득이 감소했다고 해서 산업재해가 났는데 보호 범위가 아니라고 해버리면 그것도 상당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산재보험의 보호 대상으로 이게 적용이 됐을 때는 소득이 감소하더라도 계속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보험입니다. 방문 판매원은 나머지는 이게 52만 1,700원 이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80만 원 기준이도 앞에서 보셨다시피 월 소득이 80만 원이 되느냐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고요. 여기에는 아까 규정에서도 보셨다시피 자가소비 형태의 방문 판매는 제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뒤에 Q&A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입니다. 자, 가정 및 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고객이 구입한 대여제품의 청소 상태를 점검하거나 필터 등 소모품을 교체하는 등 대여제품의 유지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점검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고용보험도 정의는 동일합니다. 자, 신고 방식입니다. 자, 산재보험은 보험가입자는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입직 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노무를 제공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직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고용보험은 피보험 자격 취득 상실입니다. 즉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서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 제공자의 피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월 보수 통보입니다. 자, 산재보험은 기준보수가 적용되기 때문에 월 보수 통보는 대상이 되지 않고 공단에서 입직된 내역을 보고 자동으로 매월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고요. 자, 고용보험은 노무 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월 보수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고 계시죠? 자, 여기에서 월 보수 산정인데요. 자, 산정 방법은 총소득,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하시고 또 필요 경비인 공제율, 즉 우리 방문 강사, 방문 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은 일률적으로 24.4%를 공제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공제율은 실제 공제율이 아니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공제율입니다. 그래서 비과세가 없다면 매월 받는 소득에서 24.4%를 공제하고 월 보수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 보수 통보는 언제든지 재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시 신고를 하시면 보험료가 재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율은 매년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기 때문에 올해는 24.4%지만 또 내년에는 고시하는 대로 바뀔 수는 있습니다. 자, 그다음 월보수 산정에 관한 쟁점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산재보험은 기준보수가 부과되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요. 자, 고용보험에서 쟁점으로 되는 게 특히 우리 여기 방문 판매원에 있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사업소득의 기소월과 지급월이 다른 경우입니다. 원칙상은 기소월 기준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기소월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자, 지급월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출 세금 계산서를 분기 단위로 발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일때는 실제 보수, 즉 소득 발생월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 발생월의 월 보수액을 산입하면 되는데 실제 보수 발생월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소득을 분기 내 각 월 보수액에 균분해서 산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3분기에 전체 보수액이 900만 원이었다면 3개월로 나누어서 각 300만 원씩 월 보수액으로 통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사례 1을 보겠습니다. 자, 공급 가격과 이거는 우리 방문 판매원에 많이 해당되는 거죠. 공급 가격과 판매 가격 차익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월 보수 산입 요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걸 마진이라고 하죠. 자, 물품 판매 가격 차이에서 발생하는 수익, 마진. 이 마진에는 앞마진과 뒷마진이 있겠죠. 이 경우에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저희가 월 보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진을 제외하시고 그 다음에 공제율을 제하시고 그렇게 해서 월 보수 통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 보수 통보가 전체적으로 지급월과 기소월이 안 맞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2월달에 아니면 월 보수 통보를 다시 신고하시든지 아니면 보수 총액 신고를 통해서 적정한 보험료를 산정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보험료 산정하는 방식을 보겠습니다. 자, 산재보험료는 기준보수가 있기 때문에 기준보수에서 사업장별 산재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이 됩니다. 여기에는 임금채권 부담금하고 생명피해 부재 분담금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리번호가 근로자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된 특고 관리번호에서 전체 보험료에서 2분의 1이 종사자분, 나머지 2분의 1은 사업주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은 또 그렇습니다. 일명 소득이 없는 경우, 자, 아까 보셨다시피 방문 판매원이 52만 1,700원 이상으로 되면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산재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직을 하지 않고 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거의 없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그때에도 보험료는 기준보수에서 똑같이 부과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방법이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은 소득이 없더라도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용제외 신청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고용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셨다시피 총소득,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제하고 필요경비인
공제율 24.4%를 적용하셔서 월 보수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요율은 사업주, 종사자 각각 0.7%씩입니다. 산재보험료는 계산을 하실 때 기준보수에서 전체 사업장 요율을 곱해서 나온 보험료의 절반씩 내시면 되고, 고용보험료는 사업주, 종사자 각각 0.7%씩 산정을 하여 개인별로 산정하여 플러스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기준보수를 보겠습니다. 기준보수도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문강사는 101만 6,300원이고 방문 판매원은 159만 7,500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은 139만 2,000원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실보수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타인 사용 여부입니다. 앞에 정의에서 보셨다시피 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타인을 사용하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도 마찬가지고요. 그때는 자신이 사업주가 되겠죠. 타인을 사용하면. 그 다음 입직과 취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중입직 문제가 있는데요. 자, 직종이 동일한 경우, 즉 이때는 주된 사업으로 입직, 즉 나중에 입직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보고요. 이중입직은 불가합니다. A의 방문 점검원으로 A사와 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가 나중에 하던 중에 B사와도 방문 점검원으로 계약을 해서 노무 제공을 하게 된다면 고용보험은 각각 취득하지만 이중취득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이중취득을 하셔야 되고요. 산재보험은 그중 주된 사업, 즉 일반적으로 나중에 입직된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이 돼서 보험료 납부를 하게 되고 입직신고도 하셔야 됩니다. 밑에 예를 보시면 A 사업장과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종사하던 중 B 사업장과 노무 제공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B 사업장이 나중 사업장이기 때문에 B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으로 입직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실무상 A 사업장은 이중입직으로 자동 이중입직 제외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직종이 동일한 경우입니다. 직종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 취득합니다. 입직 신고 대상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다만 기존 A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계속 적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종사자가 계속 적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직종이 다른 경우에는 종사 시간과 장소 등이 구분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중입직 대상이며 보험료도 직종별로 각각 부과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직종이 동일한 경우에 왜 이중입직이 되지 않냐 하면 아래서 보시다시피 종사 시간과 장소가 구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험금융업이나 밑에 보시면 방문 판매원은 직종이 다른 경우에도 이중입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은 각각 취득신고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소득이 감소하더라도 산재보험은 계속 적용이 되고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적용제외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1일 이전까지는 적용제외 신청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자유롭게 어떠한 사유에도 관계없이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이번에는 입법적으로 그러다 보니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경우를 해소하고자 입법적으로 적용제외를 좀 엄격하게 바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부상이나 질병,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특고 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입니다. 1개월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주의 기책 사유로 특고 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장의 경영 악화라든지 사업장 이전,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해서 또는 뭐 일부 업종에서는 동절기 휴장 등을 이유로 특고 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 적용제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특고 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천재지변이나 뭐 감염병 확산에 따른 휴업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것은 적용제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보험료 부과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부상 질병으로 인해서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적용제 신청을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적용제 신청을 하면 적용제 신청을 하고 노무를 제공하면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적용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보호범위 밖이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적용제 신청을 하고 다음 날부터 적용제가 대상이 되더라도 만약에 중간에 일정한 기회가 돼서 생각보다 병이 빨리 호전이 돼서 사업장에 복귀를 해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자 노무 제공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노무 제공을 하면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록 적용제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때는 보험료를 다시 부과하고 그때부터 업무상 재해로 산재 보상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위의 사유로 1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1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밑에 보시면 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휴업 등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휴업 등 신고서 1개월 미만으로 휴업 등 신고서를 제출해서 적용받고 있던 중 자 부상으로 진단이 1개월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1개월 미만까지는 휴업 등 신고서 제출로서 보험료가 면제되고 그 이유분에 대해서는 전체가 1개월이 넘기 때문에 적용제 신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나머지 만약에 총 20일을 휴업 등 신고서를 하고 진단이 20일 더 연장이 됐다면 나머지 20일에 대해서는 적용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적용제 신청은 산재보험에 해당이 되고요. 자 고용보험은 그와는 별도로 고용보험, 노무제공, 휴업 등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셔야 고용보험료가 면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하고 따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희가 산재보험에 대해서도 일부 이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 가령 부상이나 질병을 입었는데 바로 적용제 신청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또 입법적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보수총액 신고입니다. 산재보험은 기준보수이기 때문에 보수총액신고서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보수총액신고 대상입니다. 하지만 월보수 통보를 하기 때문에 월보수 통보가 정확하게 된 사업장에서는 굳이 보수총액신고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총액신고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초쯤에 다시 한번 보수총액 신고 전에 포털 서비스를 통해서 신고 대상 여부 등을 정확히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관은 전국에 4개 특보센터가 마련되어 있어서 상담이 가능할 것 같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저희 근로복지공단 적용계획부로 연락을 주시면 그래서 의문하는 사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Q&A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문 강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정 외 다른 장소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행하는 경우 적용 대상이 되는지 때는 가정 외에는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교육을 수행하는 강사는 방문 강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방과후 학교 강사는 해당 직종이 따로 고용보험으로 가입되도록 이렇게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방문 판매원입니다. 자, 산재보험 적용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여기에는 방문 판매와 후원 방문 판매만 되고 다단계 판매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구분에 대해서는 다 이미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고용노동부 고시를 통해 한 명의 방문 판매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52만 1,700원 이상, 한 명의 방문 판매업자를 위한 방문 판매 활동 종사일 수가 월 18일 이상, 아니면 사업주가 인정해서 공장에 신고한 경우죠. 자, 위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되더라도 상시적으로 방문 판매업에 종사하는 판매원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19조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소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방문 판매원이 수개의 사업장에 경업할 경우, 자, 하나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및 종사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이 대부분이 있죠. 근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요건에 사업자 등록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기준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사업자 등록이 없는 분도 계실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소득 외 종사일수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시 방문 판매원의 기준을 소득으로만 판단할 경우 소득 활동을 했음에도 고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종사일수를 기준으로 인정한 것이고요. 종사일수는 특고 소득 수준 실태조사 결과 하위 20% 방문 판매원에 대한 종사일수가 일수 중위값이 18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8일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보험 설계사와 방문 강사, 대여 제품 점검원이 방문 판매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경우 해당 직종입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3호와 11호는 제외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부분인데요. 자, 이때는 각각 방문 판매와 대여 제품 점검원이 방문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산재보험법 시행령 125조 10조에서 3호 방문 강사와 대여 제품 점검원으로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하던 걸로 특보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일부 방문 판매원은 사업자의 성격이 크고 전국을 대상으로 판매 행위를 하기도 하는데 이때 고용보험 적용이 대상이 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자, 사업지역과 무관하게 방문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노무를 제공한다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격이 강해 근로자가 아닌 특구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받는 등 한다면 사업자 등록이 있어도 근로자에 해당되겠죠. 네. 그 다음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입니다. 자, 적용 대상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의 범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 분류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한 제품의 방문 점검을 하는 것으로서 대여한 제품뿐만 아니라 구입한 제품을 방문 점검하는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가정 및 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고객이 구입한 대여 제품의 청소 상태를 점검하고 필터 등 소모품을 교체하는 등 대여 제품의 유지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점검 활동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가정뿐만 아니라 사무실 등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문 대여 제품 품목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대표적으로는 뭐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연수기 등이 있지만 범위는 계속 넓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 이상으로 간단하게 교육을 마쳤고요. 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털 서비스를 통해서 다음 주 중으로 다시 한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메신저를 통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개별적으로 질문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저희 근로복지공단에 메일이나 팩스를 통해서 언제든지 질문은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올라왔네요. 자, 산재보험료의 경우 이중 취득으로 한 사업장에서 정리될 경우 보험료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데요. 어, 자, 이중 취득은 저희가 산재보험은 동일 직종에서는 이중 입직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이중 취득으로 적용 제외되는 날까지 일수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직종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가령 같은 직종으로 자, 이번 9월 20일까지 A 사업장과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하다가 자, 21일부터 B 사업장과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해서 입직이 되면 입직 신고를 하게 되면 B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으로 결정이 되고 A 사업장은 보험료는 이중입직으로 제외가 되면서 보험료는 20일까지 해서 자동으로 재산정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만약 보험료를 미리 다 납부하셨다면 반환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이중취득이기 때문에 각각 납부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22년 보험료율이 1.4%에서 1.6%로 상승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1월 1일부터 적용인가요?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7월 1일부터 적용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확정이 되면 아마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이 아니고 7월 1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자, 보험료 산정은 공단 마감일과 기준일이 동일한가요? 몬테소리. 몬테소리. 죄송합니다. 앞에 먼저 질문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몬테소리도. 나한테가 비공개. 적용지의 신청서. 이게 먼저 왔어요. 네.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적용제 신청서가 10월 31일, 11월 근무 불가능하다면 적용제 신청서를 또 내야 하는지요? 자, 적용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기간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용제 신청 기간을. 그래서 만약 11월 1일부터 자 10월 31일 날 제출하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시면 되고요. 만약 그게 진단이 더 연장이 되거나 하면 언제든지 연장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2개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을 해서 적용제가 기간이 끝나면 소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산재보험이 적용이 된다,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료 산정은 공단 마감일과 기준일이 동일한가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마감일과 기준일이 저희 보험료는 자, 산재보험료하고 고용보험료는 동일하게 매달 15일 날 정기 구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달 보험료가 10일까지 납부하도록 고지서가 발송이 되고요.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월 보수 통보를 만약에 7월 보수는 8월 다음 달인 8월 15일까지 8월 말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부과 기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은 월 보수 통보가 만약에 7월께 8월 말까지니까 8월 말까지 신고하시면 다음 월인 9월 15일에 보험료가 정기 구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산재보험료는 그렇지 않고 기준보수에 의하기 때문에 7월 거는 8월 15일 날 정기 구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매달 다음 달 15일 날 정기 구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질문입니다. 자, 방문 판매원의 경우 안마진을 제외하고 자, 후원 수당을 기준으로 보수액 산정을 한다면 원천 징수 금액과는 다를 수 있는데 상관없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마진은 앞마진이든 뒷마진이든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후원 수당 뭐 다른 게 있다면 다른 수당도 있다면 포함이 되지만 원천 징수 금액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질문입니다. 8월 입직 신고를 8월 입직 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했을 시 보험료는 언제 고지되나요? 8월 입직 신고가 8월 15일, 8월 달 대상인지 7월 달 대상인지 제가 명확하지는 않은데 만약에 7월에 입직하신 분을 8월 15일까지 입직 신고겠죠. 휴일이면 다음 날까지니까. 만약에 8월 달에 입직하신 분은 9월 15일까지 입직 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면 자, 원칙적으로 하면 자, 15일까지 해서 처리가 되면 9월 15일 날 해서 정기 구축이 되는데 이제 조금 일찍 신고하시면 이게 신고 기준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이제 담당이 처리를 해야 되겠죠. 입직 신고를 처리를 하면 그 보험료 정기 구축 이전에 처리가 되면 다음 달에 보험료가 고지될 수 있도록 정기 구축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수시 개별 처리를 하든지 해서 다음 달에 고지하도록 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다음 달에 고지가 될 수도 가끔은 있습니다. 예. 그 점은 한번 그 구축됐는지는 토탈 서비스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처리 여부라든지. 다음 질문입니다. 2월 앞에 일을 콤마를 해놔서 이게 2월 보수 신고로 월 보수 신고로 가름하여 이 말이겠죠. 월 보수 신고로 가름하여 직권 상실 처리된다고 했는데 상실 신고를 하는 게 맞는지요? 그리고 상실 신고 처리된 거는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예, 월 보수가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 경비율을 제외하고 8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월 보수 통보를 통해서 8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가 상실 처리, 즉 코드 43번 소득 감소로 인해서 상실 사유가 됩니다. 이때는 상실 신고를 하시면 더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공단에서 직권으로 상실을 하게 됩니다. 상실 신고 처리된 것은 토탈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상실 신고서가 처리가 되고 나면 다음에 80만 원 이상이 됐을 때는
월 보수 통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시 피보험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동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지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는 하고 있는데, 별도 공지 전까지 80만 원 이하로 상실되고 나서 다음에 월 보수 통보를 하실 때는 반드시 피보험자 자격 취득 신고를 먼저 하시고 월 보수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방문 판매업 보수 산정에 대해 다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해놨는데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자, 기소글이죠. 발생월과 직업을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자, 앞에서 보셨다시피, 일반적으로 원칙은 기소글 기준이지만,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직업을로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월 아닌 분기별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든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그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분기에 900만 원이 총 발생한 경우에는 이게 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나누기 3을 해서 각 월당 균분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 판매를 하면서 자, 마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마진, 뒷마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월보수 통보 산정 금액에서 제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질문입니다. 월보수 신고로 가름하여 직권 상실 처리된다고 했는데 소득 감소에 대한 상실 신고서를 저희가 하는 게 맞는지요? 그리고 상실 신고 처리된 것은 토탈 서비스 어디서 확인 가능할까요? 예, 맞습니다. 43번 코드가 새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감소로 인한 상실이고요. 상실 신고 처리된 건은 토탈 서비스 정보 조회,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전화번호 하나 남겨주시면 전화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10월부터 출산 전후 급여 대상자가 발생할 텐데 이와 관련된 신청 절차 매뉴얼은 없을까요? 사실 이게 출산 전후 급여 여부에 대해서는 각 고용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하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매뉴얼이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일반적인 절차는 있지만 상세한 절차가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보고 토탈 서비스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분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민원 접수 현황 조회에서 처리 조회가 가능하다고 올려주셨네요. 예. 상실 신고 처리된 건은 접수한 건이겠죠. 접수한 건이고 저희가 직권으로 상실한 거는 이제 어떻게 확인되는지 제가 이거는 확인하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네, 알겠습니다. 이 전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 이제 토탈 서비스에 접속하시면 정보 조회라는欄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상실 내역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세부 항목이 기억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확인을 하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또 방문 판매원 산재보험 가입 대상 중 월 종사일수 18일 이상인데 종사일수라 하면 출근일수를 뜻하나요? 반드시 출근일수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방문 판매를 하면 뭐 일단 사무실에 이게 출근을 해서 신고를 하고 활동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종사하신 활동하신 일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 반드시 출근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월 활동하신 일수, 그 종사 여러 사업장이나 개인을 방문해서 방문 판매 활동을 하신 일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일수에 대한 확인을 어떻게 하냐? 그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단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사업장에서 증명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일정 사유로 인해 산재 또는 고용보험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계획이 있나요? 일단은 과태료가 9월 말까지는 부과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장되는지에 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9월 말일까지. 예. 자, 그 다음에 과태료 다음 질문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 일반적으로 과태료는 자, 한 건당 이 개인당 신고, 피보험자 신고라든지 해서 건당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요. 건당 3만 원, 1인당 3만 원입니다. 1차, 2차, 3차 최고 한도가 100만 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부과 기준에 대해서도 우리 산재보험법 그리고 보험료 징수법에 별도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 미신고 잘 되세요? 네. 병원은 병실 모르겠어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8월 보수액 신고 마감일이 금일 9월 30일. 그렇죠. 오늘 월 보수 정확하게는 월 보수 통보입니다. 월 보수 통보. 신고 정확한 명칭이 월 보수 통보입니다. 네, 다음 달 말일까지죠. 그래 8월은 9월 30일 오늘까지 마감입니다. 그렇다면 내일부터는 토탈 서비스에서 청구 내역이 정상적으로 줘야 되는지요. 이게 이제 신고는 있지만 저희가 처리를 담당이 확인을 해서 정상적으로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 처리가 되고 나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고되었다고 해서 바로 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8월분 납부기일이 10월 10일로 알고 있는데 청구서 발송은 언제 되나요? 예. 자, 보험료는 제가 보니까 이미 구축은 되어 있고요. 납부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아마 다음 주쯤에 다음 주 초반에는 아마 납부서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료 부과에 대해서는 토탈 서비스를 통해서 각 사업별로 부과 내역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보조회에 들어가시면 보험료 정보에 가서 부가고지 보험료에서 각 관리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조회하시면 부과된 보험료가 월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영업장별 수당 지급을 월별로 제출하도록 세법이 바뀐 부분은 공단에서 확인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확인하시나요? 네, 이게 국세청에 신고하는 게 소득이 월별로 바뀌었죠. 그래서 저희가 국세청과 연계해서 어, 사업소득을 확인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일단은 자, 사업소득은 국세청에서 이번 달부터 저희가 사업소득을 세금계산서 신고한 것과 해서 어,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 업종 직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한 차례 받아왔습니다. 받아왔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좀 내부적으로 또 전산 구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를 하고 있고요. 뭐 이 부분은 일단은 이번 달부터 9월 달부터 저희가 자료를 입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자, 아까 위에서 보험료 관련인데요. 오늘 9월 30일까지 보수액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구축되어 있다는 이유로 지금 조회되고 있는 이미 구축된 보험료로 10월 10일 납부, 그거는 아니고요. 자, 오늘 구축되어 있는 보험료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약간 잘못 드린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전 보험료고 자, 매달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험료는 매달 15일 날 저희가 정기 구축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보수 통보하신 거는 처리가 되면 10월 15일 날 보험료가 정기 구축이 되면 11월 15일 날 납부하시도록 납부서가 나갑니다. 물론 월 보수 통보를 15일 이전에 자 8월 보수를 9월 15일 이전에 해서 처리가 됐다면 10월 10일 날 납부하도록 나갈 수는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어, 말까지 했다면 15일 이후 정기 구축 이후에 그 통보를 했다면 다음 달 15일에 정기 구축 때 포함이 되기 때문에 11월 지금 말씀하신 9월 30일까지 오늘까지 신고하신 거는 10월 15일 날 보험료가 구축이 돼서 11월 10일 날 납부하시도록 보험료가 나갑니다. 네. 약간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교육 자료를 올릴 때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7월 고용보험료가 10월 10일 납부, 8월 분이 11월 10일 납부가 맞는지요? 7월 고용보험료가, 자, 그렇죠. 7월 달 거는 10월 10일 날 납부, 7월 달에 계신 분들이, 8월 말일까지 월보수 통보를 했죠. 최초죠. 그렇죠. 최초로 월보수 통보를 하셨고, 그 다음에 9월 15일 날 보험료가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이때는 예 맞습니다. 10월 10일까지 가고 8월분은 자 9월 말까지 오늘까지 월보수 통보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예 11월 10일 예. 7월분 고용보험료에 대한 청구서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발송이 된 건지요? 먼저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고지서 발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7월분 고용보험료는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 초에 받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험료 부과된 내역에 대해서는 토탈 서비스를 통해서 정보조회, 보험료 정보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정보조회가 어려우시면 직접 전화를 주시면 보험료가 얼마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영! 문 닫아줘야지.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고용보험을 실무를 담당하면서 또 사업장의 건의사항, 각종 건의사항이라든지 또 행정상 또 맞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끊임없이 수정하고 행정정책적으로 규정상 또는 입법상 고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고용노동부와도 협의를 하고 건의를 하고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어떤 좋은 의견이 있다면 저희한테도 의견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료는 다음 질문인데요. 토탈 서비스 이게 첫 화면에 보면 메인 페이지에 올려놓을 건데요. 공지사항에 아직 올려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올려놓을 테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교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개별적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공단으로 질의를 해주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성실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